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기업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임혁용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씩들 하시고 오셨나요? 네. 브레이크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좀 땡겨져가지고 아마 급하게 한 잔씩 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기존의 구조를 그리고 비즈니스와 아키텍처를 리아키텍팅 하신 그러한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한 사용 저희 서비스는 AWS의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아무래도 스토리지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고요.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AWS 스토리지로 이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는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안을 역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인 그 고객 사례를 통해서 실제 유명한 그 이커머스 회사시죠. 커머스 회사에서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해결하셨는지 이러한 사례를 직접 고객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오늘의 아마 이제 주인공이 될 그런 녀석인데요. 아마존 S3라고 하는 내구성이 높은 객체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내구성이 높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깨지면 안 깨지느냐? 네, 안 깨집니다. 9가 11번 들어가는 99.9999999 네, 11개를 얘기를 했나요? 네. 9가 11개 들어가는 내구성을 지향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플랫폼에 또는 많은 고객 사례들에서 아마존 S3를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실시간성 말고 우리는 좀 아카이빙성으로 백업을 받는다든지 장기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마존 글래시어입니다.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빙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얼려뒀다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필요할 때 이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EC2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컴퓨팅 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아마존 EC2와 같이 연계해서 나는 예전에 써봤던 기억에 보니까 로컬 디스크가 SSD로 되면 되게 성능도 좋고 좋던데?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SSD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배치성으로 좀 데이터를 많이 트래픽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마그네틱 디바이스를 붙이실 수도 있겠고요. 전통적인 나스와 같이 대비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마존 EF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가 파일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네 가지 서비스 모두 각각 기능들이나 이름들은 조금 제각각이지만 사실 지향하는 바는 유사합니다. 경제적 이점, 당연히 사용하는 용량만큼 과금하시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셀프 서비스 방식이기 때문에 나 스토리지 쓰려니까 스토리지 팀에 연락해가지고 레이드 5로 얼마를 할당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시면 되는 방식,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통한 위험 감소를 누리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생각하시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겠죠. 주인공이 되는 놈이 이제 S3라고 말씀드렸는데, S3랑 글래시어는 같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큰 이름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펼쳐진 아주 큰, 사실 거의 제한 없는 스토리지 용량을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단일 네임스페이스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쓸지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만들대로 파일대로 넣으시고 하시면은 그 파일이 각각 객체로서 내가 원하는 웹 서비스라든지 내부에서 쓰신다든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처럼 보시는 것처럼 가령 저희 EC2나 람다랑 연계하게 되면은 람다에서 이벤트를 쫙 보고 있다가 S3에 누가 파일을 넣었네? 그럼 람다가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지가 알아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다시 넣어놓고 하는 작업들 하실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아까 세션 들으신 분들이 나가기 귀찮아서 계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CDN과 연계하는 사례가 아까 나왔었죠. 그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은 쉽게 CDN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DS나 이제 DB 같은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어서 역시 뭐 중요한 DB의 스냅샷을 받아서 백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S3에 넣어두시면은 99.9999 11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냅샷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손상 없이 그만큼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데이터 풀이 필요한데 그 환경에도 아주 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워서 파일을 많이 만들어 둔 거를 지우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년, 2년 지난 파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쓸지 몰라서 주게 되거든요. 핫한 데이터들은 아마존 S3 스탠다드 영역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이렇게 훅 했네요. 네. 약간 그보다 사용 빈도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은 infrequent access로 영역을 내려서 티어를 내려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정말 얘는 이제 보관 용도로만 쓰이는 데이터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글래시어 이제 빙하에 넣어두게 되겠죠. 가격은 스탠다드보다 IA가 줄여서 IA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리고 IA가 여기서 글래시어가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가격 변화까지도 모두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소니 DADC,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콘텐츠가 많으세요. 콘텐츠가 많으세요. 20페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저희 AWS 환경에 보관하고 계신데 이걸 가지고 게임사도 주고 영화사에도 주고 뭐 음반사에도 주고 하는 식으로 또 제공을 하시고 계십니다. 많이 쓰는 요청이 많은 데이터들, 최근에 나온 뭐 핫한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맨 위에 보시는 액티브 데이터 영역에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LTO라는 리니어 테이프에다가 두어서 소산이라고 하는 절차를 택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보관하시는 방식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이관할 때 내가 만약에 S3 환경에서 오케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한번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맨 땅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가서 콘솔에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게 넘길 수 있을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이렇게 쪼개서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용량이 데이터가 클 때 파일 하나 단위가 좀 큰 용량일 때 이걸 한 파일을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잘게 저희가 멀티파트로 쪼개서 그 각각이 멀티 스레드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저희 CLI 커맨드 라인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실 때 커맨드 라인을 묶어서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기계가 나왔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 오른쪽에 트럭 같이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스노우볼, 스노우모바일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 아마존 웹 서비스 콘솔에 들어가셔서 나 저거 쓰고 싶다라고 딱 신청하시면은 저 장비가 이렇게 배송이 되세요. 그러면 배송이 된 걸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서 데이터를 옮기면은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배송 라벨이 따다다닥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걔를 가지고 얘가 진짜 아마존 웹 서비스 쪽으로 배송이 정말 실행이 되고 배송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저 부분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잘 쓰시는 고객이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디지털 글로브라고 하는 회사십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엄청난 양의 이제 컴퓨팅 파워나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지형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다른 이제 회사들에게 판매하시고 제공하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어떤 데 좀 쓰시냐면은 예를 들면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 지역에 인도주의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역할도 하시고 또는 과학자들에게 저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지역의 나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드론이 날아가는 이제 추적 경로를
저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런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을 이제 GBDX라고 하는 역시 플랫폼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시기 때문에 이제 100페타바이트까지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신데, 이 데이터를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놈, 걔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옮기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4년이 걸린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트럭과 같은 녀석, 스노우 모바일을 출시해서 이 스노우 모바일을 디지털 글로벌 주차장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고객이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게, 디지털 글로브의 고객이 더 데이터를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관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십니다. 아마도 앉아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 외국 사례 오케이 잘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또는 매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운영 시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이미 앞서 경험하신 고객사를 모시고 한번 어떤 식으로 리아키텍처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샵의 IT팀의 신승우 부장님을 모시고 박수와 함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GS샵의 신승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온프라미스의 이미지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AWS3로 전환했던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 GS샵에 대한 소개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GS샵은 199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업계 모바일 쇼핑 취급액 1위를 달성한 모바일 쇼핑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고요. 해외에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GS샵의 IT는 근간이 되는 그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홈쇼핑에 대한 운영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들을 우리 인력들이 지금 계속 열심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색 추천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내부 엔진을 개발해서 자체 기술력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AWS에 대한 활용도 작년부터 실제로 운영 쪽에 투입을 하면서 활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S3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AWS3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이미지 스토리를 이관하고자 했던 목적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고비용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저비용의 S3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미지 스토리지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 내지는 최근에 우리가 받아냈던 어떤 도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최근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매년 새로 등록되는 상품 수에 대한 증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최근 2년 동안에 새로 등록된 상품 수가 그 이전에 등록된 상품 수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커머스에서 상품이 새로 등록이 되면 보통 이제 상품 이미지가 같이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렇게 등록된 상품 이미지는 결국은 이미지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된 상품 이미지를 고객들이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판단해서 결국은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머스에서 이 상품 이미지는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저희가 스토리지를 교체를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것들보다 용량 2배 되는 교체를 했는데 그 용량을 2년 만에 거의 다 소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가치로는 온프레미스에서 받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AWS3로 가야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키텍처입니다. 내부에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있고요. MD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사들이 저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미지 서버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이미지 서버에 마운트된 이미지 스토리지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CDN에서는 저희 이미지 서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CDN의 이제 원본 서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지 스토리지가 용량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 저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보통은 그 S3를 활용한 이런 구조를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앞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두고 뒤에 S3가 놓이는 구조로 보통 아키텍처링이 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현재의 그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키텍처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많은 시스템들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저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힘든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DN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결과 일단은 기존의 CDN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이미지 스토리지 부분, 저 부분을 S3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방식은 이미지 서버에서 S3를 마운트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저희는 구피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 스토리지만 S3로 바꾸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점은 사실은 이미지 서버로 연결되어 있던 다른 시스템들에 대한 변경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앞에 보면은 EC2가 있는데요. 저 부분은 저희 이미지 서버가 다이내믹하게 이미지 경로를 처리해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EC2를 사용해서 거기다 웹서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그 이미지 업로드 방식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20TB 파일 수로는 4억여 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앞에서 스노우 모바일이나 스노우볼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아직 한국 리전에서는 그 서비스를 아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보시는 방식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했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레비덴큐를 두고 이미지 스토리지에서 그 파일 정보들을 읽어다가 레비덴큐에다가 파일 정보를 넣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의 VM들을 두고 거기다가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파일 정보를 가지고 다시 스토리지에서 실제 이미지를 꺼집어내 가지고 S3 쪽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쓰기 전에 S3 브라우저도 써보고요. 좀 삽질 비슷한 것들은 좀 했었는데 사실 대용량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없이 저희가 다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올리고 나서 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누락 여부 체크까지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VM에서 이제 사용된 컨슈머를 바꾸면 되는 거죠.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올리고 빠진 게 없는지 체크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올리고 있는 동안에 올리는 것들이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환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미지를 올리는 그 기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사실 저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 S3로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가 다 안 올라갔으니까요. 온프레미스에 이미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미지 스토리지에. 그래서 올리는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매일 데일리 배치를 활용해 가지고 그 S3 쪽과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동기화시키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 S3를 올리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날 새로 이제 등록되거나 변경되는 이미지들은 다시 저희가 이제 배치를 돌리면서 동기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일주일 동안 해서 다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화 작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시스템 전환은 저희가 앞단에 이제 CDN이 있기 때문에 CDN의 오리진을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미지 서버를 보는 대신에 그 AWS를 보도록 전환을 하기만 하면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S3와 CDN, 그다음에 S3와 내부 시스템 간의 어떤 관련 연결 테스트 이런 것들은 저희 업로드 작업 계속 그 전부터 계속 확인하면서 안정성을 체크하면서 그걸 다 확인한 후에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까 기존 시스템들은 여전히 이미지 서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 서버에 마운트된 S3로 이미지가 올라올 때마다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CDN은 그대로 기존 서비스를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 경로에 대한 다이나믹 처리 때문에 EC2에다가 웹서버, 그 엔진엑스를 저희는 현재 쓰고 있고요. 그렇게 그 세팅해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SQS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건 조금 의아해하실, 좀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 사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그 이미지 스토리지에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이미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콘솔에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WS에서 S3 그 콘솔 상에서 그런 이미지를 찾아가려면 경로를 일일이 찍어가면서 그렇게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 일괄로 어떤 검색을 이미지들을 찾아간다든지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3의 어떤 이미지가 올라올 때마다 이벤트를 활용해 가지고 SQS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쌓여진 SQS 이제 메시지를 저희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DB에다가 다시 쌓아 가지고 그 DB에서 뭐 며칠 날 어떤 이미지가 올라왔는지, 어떤 이미지가 삭제가 됐는지 그런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몇 개 정도 이미지가 대충 그 몇 기가 정도 쌓였다, 이런 것들을 저 DB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업은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미지 서버가 있지만 그거 마운트되어 있는데 그게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 S3로 온프레미스 저희가 쓰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 바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구조가 될 겁니다. 장애 포인트도 제거가 되고 업로드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S3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변경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어차피 S3에 모든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서비스가 유지가 되면서 내부 시스템들 변경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이제 그 EC2 저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하고 싶은데 요즘 그 람다 엣지가 프리뷰로 이제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뭐 정식 서비스로 나온 건 아니라 가지고 그런 어떤 경로 처리를 뭐 다이나믹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타겟은 이렇습니다. 그 내부 시스템들이 S3를 바로 올리고 앞단에 그 EC2도 다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뭐 고려 사항이 훨씬 더 줄어든 서버리스
클라우드에 가까운 그런 환경이 적어도 AWS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5년 동안의 그 비용에 대한 누적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온프레미스로 이제 스토리지를 운영했을 때의 비용이고요. 아래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AWS S3로 그 운영했을 때 비용입니다. 중간중간에 꺾이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양이 어느 정도 늘게 되면 또 추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꺾이는 걸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프레미스는 감가상각을 지금 반영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자체는 누적 금액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누적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대략 한 30% 정도 그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S샵의 클라우드 전략은 이미 온프레미스에 많은 그 기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 확장성에 대한 니즈, 속도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클라우드 도입도 충분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요 활용 분야는 스토리지 쪽, S3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하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ECS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람다도 뭐 좋은 요소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새로운 어떤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AW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아주 좋은 용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사업 분야인 커머스 플랫폼 잠시 소개를 드리면, 국내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자기 자사 브랜드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GS샵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쇼핑몰을 운영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컨버스라든지 왓슨스, 팀버랜드, 기타 뭐 5개의 브랜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모두 AWS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S샵은 앞으로도 클라우드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계속 AWS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활용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